안녕하세요. 세프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마지막 날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존 디튼이랑 마크 큐반이라는 분이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항소를 하더라도 리플 사건에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만 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마크 큐바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데일리 퀸이라는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도 주인이고 피츠버그에 태어나서 이게 대표적이죠.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많고 도지로도 이제 그 결제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SEC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EC가 이번에 중간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이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뉘앙스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말했을 때 SEC가 한 번도 투자자 보호한 적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했고 이번에도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정부 기관이랑 그 적을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증권 이런 게 별로 그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큰 상관이 없으니까 뭐 아무튼간에 이런 건 좀 좋은 뉴스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똑같이 이제 오토바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오토바이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토바이계에서는 굉장히 뭐 할리 데이비스만큼 아니겠지만 꽤 유명한 오토바이 회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첫 NFC 컬렉션을 위해서 XRP 냈죠. 협력. 근데 사실은 이게 1년 전부터 나왔던 소리 아마 제가 방송에서 잠깐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치 웹3 진출. 근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XRP 레저 성장에 있어서 이거를 사실은 이 파트너십을 1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재미있는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사의 부분적 승리 뒤에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기관들은 굉장히 정확한 거 아니면 안 들어가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번에 부분적 승리하니까 미국 내 거래소에서 다 재상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는 XRP 생태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도 더욱더 자유롭게 XRPL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터를 볼 때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자, 디튼 변호사가 SEC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기업 자본주의의 보호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걸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SEC가 지금 공화당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과 성격이 좀 변화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SEC랑 CFTC랑 뭐 양분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암호화폐로 괴롭히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RP가 그동안에 전면전으로 소송에 있어서 정말 싸웠고, 그래서 이 덕분으로 다른 이제 증권성 시비에 걸렸던 코인들도 XRP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권 여부 리스크가 분명히 전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암호화폐 전체를 봤을 때 좋은데 이제 XRP 홀더분들 마음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리고 잠깐 이제 앞으로 리플사의 펀드멘털이랑 가격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자면요. 이제 사용 사례 계속 많이 있죠. 리플의 회원들. 이게 그냥 개개인 동네 중소 그런 기업이 아니라 산탄데르,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등등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요게 정말로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항상 봐왔던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게 그냥 무늬만 파트너십인가 유지되고 있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유지가 되고 있고요. 머니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롱텀으로는 지금도 XRP 펀드멘털은 원래도 강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유스케이스 기반이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다 버렸을 텐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리플사의 마케팅 기술력이 훌륭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이 이제 928원인데 제 생각에요. 가격이 600원이다. 더 이상은 200원 이렇게 안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도 600원이나 1000원이나 나중에 보면은 훗날에 아이고 내가 뭐 이때는 뭐 600원 1000원 이때 마음고생 했었지, 거의 뭐 프랙션 수준 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왔는데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리플사 최고 법률 책임자는 SEC가 항소하더라도 또 승리를 확신한다. 이걸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은,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SEC가 항소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승리를 확신한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뭐 당연히 뭐 하거나 안 하는 건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은, 저는 SEC의 항소 가능성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소송을 못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왔을 때, 제가 첫 번째 딱 들은 생각이, 제가 2년 동안에 SEC를 봐왔잖아요. 근데 SEC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 보면서 계속 이제 그 필터링을 했었고, 근데 그 베이스를 지금 와서 제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SEC가 행동을, 그러니까 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그리고 합의에 있어서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항소를 시도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여기 지금 문맥을 잘 보시면은, 컨텍스트를 보시면은 만약에 항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직접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변호사니까요. 특히나 이제 리플 고문 변호사 30년 이상의 변호사를 하신 분이고, 정확도가 더 높죠. 그 리플사 최고 법률 변호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말을 바꿔서 보면은 항소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런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리플랩스의 최고 법률자인 스튜어트 알도라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정할 경우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항소 법원에 가서 질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플사 쪽도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본다는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존 디튼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리플사 변호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존 디튼 변호사 못 맞췄다 그러는데, 사실은 존 디튼 변호사님 아니었으면은 이제 힘든 부분 되게 더 많았을 거예요. 뭐 저는 뭐 나름 확신이 있었지만 이긴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도움 주시고, 이번에 그 이제 그 2개월 만에, 뭐 그건 지난 일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판사 아니면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범위 안에서 굉장히 그 이상으로 시간 끌었던 건 맞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존 디튼 변호사는 SEC 기관 고위 구성원 간의 차이로 인해서 5명 있잖아요. 거기 투표를 진행해야 되니까 5명 중에서 뭐 다수결이겠죠. 그래서 서로 투표를 해보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부는 항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항소하지 않는 것은 토레스 판결에 수용한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항소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 이 가격에서 숏텀으로는 당연히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리플의 XRP 매수는 끝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유동성이 이렇게 없는 시장에서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소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단순히 저희만큼 이제 진지하지 않으신 분들, 이게 약간 추가 상승을 노렸던 분들은 아마 이제 900원, 800원에서 1100원 사이에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 요런 게 조금 이제 좀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플 강성홀더 분들은 어차피 펀더멘털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평단도 낮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냥 계실 게 거의 뭐 확실하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실 분들이 좀 패닉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 분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또 그거를 추매 기회로 삼으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아니면은 이제 선물 거래라든지. 그래서 그 롱텀 홀더 분들은 지금 이 가격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거는 저도 확실히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건 이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SEC 쪽에서 뭐 예를 들면은 더 이상 안 한다 발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어떤 식으로인지
뭐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분명히 소식은 접하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트위터가 가장 빠르니까 이제 나오긴 하겠죠. 내러티브가 좋아지면 당연히 추가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제 투기적인 가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포머랑 퍼드가 대중들이 올라타고 빠지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장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요. 리커버리에 지금 이제 좀 비트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동의 안 하신 분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리플사 보면은 일주일 1.54%, 1개월, 6개월, 1년 보면은 이제 84%에서 지금 이제 1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84%가 올랐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롱텀 홀더분들한테는 전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뭐 4년 동안, 5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신 분도 있고, 저번에 2,600 올라갔을 때 안 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바꿔 말하면은 사실은 리플 XRP 말고 다른 알트들은 훨씬 더 심하게 빠진 것도 많고, 오히려 이것저것 타고 다니다가 잃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XRP만 존버하신 분들은 이제 뭐 지금 프로세스가 지루하긴 하지만 굉장히 안전하게 그동안 투자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가 지금 다음 불장에 있을 때 이제 요거거든요. 이게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전형적인 암호화폐 이렇게 투기적으로 올라갔다가 가격에 버블이 생기고 이렇게 떨어진다. 유틸리티 베이스가 원래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유틸리티 밸류에 가장 가까운 게 XRP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불장에서 증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이번 불장에서 유틸리티 밸류가 많이 킥슨이 되는 이렇게 올라간다. 요거랑 요거랑 합쳐지겠죠. 저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제 가격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